우리는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산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종이는 그 산수를 바치는 바탕일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종이가 주체로서 등장되도록 이거 입장을 바꿔놔야만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거다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것이 뭐 최고의 주목받은 주장이었죠. 네. 한지의 의미는 그렇게 바로 담겨 있는 한지도 그 한지라는 물성을 그 한지는 보통 양지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 한지라는 물성을 드러내도록 나는 그러니까 한지가 자기를 주장하고 나올 수 있게 네. 나는 내 생각은 다 버리고 뒤로 물러서서 주는 주의 입장은 한지고 나는 종의 입장에 서는 거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니까 교실 입구에 교실 훈을 써놨던 그 일화가 유명하던데요. 네네.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네, 계세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모든 미술대학에서 흔히 썩 교육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미술대학일수록 교수가 학생 작품 앞에서 이야기로 지도하지 않고 비켜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앉아서 고쳐줘 버립니다. 네. 그런 학교일수록 그 삼류 대학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홍대에서 그 64년에 교실제라는 걸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한동안 또 홍대를 그만두는 계기도 되었는데 뭐냐면 학생들에게 꼭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제처럼 교수는 4학년, 부교수는 2학년, 조교수는 부교수는 3학년, 조교수는 2학년, 전임 강사는 1학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담임제는 옳지 않다는 거죠.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저기 하는 지가 원하는 선생한테 배울 수 있고 이토록 교실제 지원에 들어가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내 교실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실에다가 첫 번째 네 스승을 닮지 말라. 내 그림 닮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어떤 역사로부터도 부채를 지지 말라. 그 역사에 영향받지 말라. 네. 세 번째 너희끼리 닮지 말라. 교실에선 반드시 한 애가 튀는 애가 생깁니다. 그러면 애들이 전부 걔를 닮아가면 그러면 그 교육 다 실패한 거죠. 각각의 독창성을 강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런 거죠. 네.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어린애들도 뭐 미술학원도 많이 다니고 미술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요, 흔히들 나 바깥에서 뭘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혹독하게 매질하는 것도 자기를 매질해야 하고 자기한테 무한한 광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광맥을 자기 내부에서 어떤 철저하게 찾아내야지 바깥에서 남들이 하는 거에서 힌트 얻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 별로 그래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눈부신 파스텔 색조를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계신데요. 뭐를? 파스텔 색조요. 네네네. 그 색채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배경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외국을 가도 관광일로 가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전시든가 뭘 발표하러 간 김에 그 근처를 관광한다든가 이런 예는 있어도요. 네. 그런데 1998년에 일본 동경화랑에 개인전을 했는데 70년 보통 개인전 하면 일본선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런데 2년 만에 또 개인전을 한 이유는 내가 칠순이라고 칠순을 축하하는 뜻으로 전람회를 한다고 그러길래 좋다. 그 대신 단풍이 최정점에 갔을 때 해다오. 네. 나는 단풍을 못 봤다. 막 거리에 가로수 같은 거나 이런 거 보고 단풍이 적구나 했지 단풍을 보러 다니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국에 설악산이라는데 좋은 데가 있는데 왜 그냥 나는 수십만씩 모이는데 가지 않고 두 번째는 그런 거 구경 다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김에
그 전시회에 가서 그걸 보고 싶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후쿠시마 갱이라는 데 가서 우라반다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보고 내가 그 자연한테 완전히 탐복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감히 이 위대한 자연에게 내가 대항을 했구나. 이거 참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저 빛깔들, 저 자연의 색들을 화면 속으로 전부 가져 들어와서 그 색채를 이 번뇌하는 스트레스에 번뇌하는 그 대중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자. 네. 그래서 치유의 도구로서 색을 개입시키고. 그게 70 넘으셔서. 그렇습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자연을 보면서 네. 반성하는.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그 그림 그 작품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떤 계속 구상을 하시는지. 생각하고 에스키스를 하고. 예. 에스키스라고 작품 구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늘 외국에 갈 때도 그렇고 요것만은 수첩 같은 걸 가지고 다닙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밥 먹다도 어떤 때 뭐 생각이 딱 떠오르면 거기다 메모하듯이 이렇게 구도를 잡아보죠. 네. 그리고 제주도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쉴 때도 매일같이 앉아서 그 짓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계도 암만 그 좋은 기계도 쓰지 않으면 녹슬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자기를 굴려야 합니다. 네. 회전시켜야만 녹슬지 않는다. 언제 어느 분이나 위치에 계신 분들 이제 철학적인 기반이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 우리 선생님의 철학적 기반은 뭡니까? 비우는 거. 비우는 거. 예, 자기를 비워내는 네. 거. 상당히 그 도교적인 어떤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철저한 불교 신자라 네. 날 어렸을 때부터 늘 절에대로 가서 절에서 재우고 불공 드리고 그래서 늘 아버지 따라서 절밥 굉장히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질문이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까? 저요? 네. 저는 요즘은 좀 묘하게 파스텔 톤이 좋습니다. 네. 근데 원래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항상 지금도 틀림없이 좋아하는 것은 검정하고 흰 겁니다. 네. 의상 자체가 검은색과 예. 흰색. 예. 그것도 이제 좋아하는 색도 좀 바뀌게 되나요? 예, 많이 바뀝니다. 네. 박서보 화백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작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국내 미술 시장은 뭐 어떤 경제 규모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네. 있는데요. 우리 미술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나는 우리나라에 좋은 작가들 많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열전에 불란서의 텔레비전 프랑스 투라는 방송국에서 와서 한 서너 시간 인터뷰를 해갔어요. 네. 그 사람이 1000마디가 지 작업실에 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삼성서부터 모든 한국의 소위 한류 스타들 다 인터뷰를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놀랍다는 거죠. 다른 네. 서양이 1000년 걸려서 도달한 걸 한국은 40년 만에 다 해치웠더라. 네. 그러면서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보고서 하는 말씀이죠? 하는 소리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를 얘기하냐면 가장 한국 사회에서 놀랍게 느끼는 것은 그 활력소라는 거죠. 그 활력소에 자기가 아주 놀랬다는. 네. 그래서 가장 주목할 나라다 세계에서. 네. 그 얘기를 자기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 그 미술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 선생님께서 보시는 중국 미술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너무 들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우리나라가 활력에 차 있다고 한다면은 중국은 광기입니다. 네. 일본은 너무 침체돼 있고 서양은도 다 침체돼서 가망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요즘 한국이 가장 적당히 그 고통도 겪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때 이런 데서 그 좋은 예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하나의 미술 작품을 투자 가치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우리 박 선생님 말에 따르면은 다른 해외에서 눈을 돌릴 게 아니라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예. 그것도
우리나라가 그 보면은 뭐 영국의 데미안 하트 같은 네. 나는 그 작가를 한 번도 평가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작가들이 다 그걸 뭐라고 그러나 참 능숙한 그 방법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가서 사는 거지 그 사람의 좋은 작품을 골라서 사는 게 그 사람도 물론 그 안에 아주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안 좋은 작품도 거액을 지불하고 그 이름값으로 사오거든요. 일종의 마케팅을 잘한다. 예, 이렇게 참 잘하죠. 네. 그건 아주 뛰어나죠. 근데 중국 그 작가들이 현대 미술가로 우리 박서보 화백을 가장 닮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최근에 그 중국이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중국에 가서 중국 그 평론가나 이론가들 기타 지도층들하고 얘기할 때요. 당신네 나라의 지금 큰 문제는 뭔 줄 아느냐. 소위 근친상간이다. 문화적 근친상간. 네. 누가 잘 팔린다, 누가 인기 있다면 전부 예를 들어서 장샤오강이 눈물을 찌 흘린 그림을 고통스러운 옛날 발행 사진 같은 슬픈 사진을 그 시대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문화혁명의 아픔을 그렸다고 하면은 네. 전부가 이 눈물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고름이 되어서 나오는 이런 그림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이 근친상간의 결과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충고를 많이 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금년 봄에 가봤더니 798의 전시 같은 게 아주 우리나라 꼭 60년대 말 같은 추상 같은 경향일로 전부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그건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회고록 준비로 바쁘다고 들었는데요. 언제쯤 선생님의 그 회고록을 볼 수 있을까요? 집 회고록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네.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머지않아서 거의 탈고 단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꼭 하고 싶으신 일 또 뜻하고 계획하신 네. 건강. 네. 첫 번째 건강. 네.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박 화백께서 뒤를 잇고 있는 이제 후배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박 화백님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견눈질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남이 뭐 하는 게 남이 뭐 하건 그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이 칭찬해 줄 때가 가장 위험하고 위기이다. 오늘 박서보라는 이름 석자에 도전과 극복의 한국 현대 미술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순에도 한국 미술의 힘과 정신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만년 청년 박서보 화백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